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연휴에는 주식 공부도 조금은 귀찮으니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끼리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자, 오랜만에 이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컨텐츠를 다 알고 계시다면은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인트로를 분류를 해놨으니까 거기까지 스킵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컨텐츠는 어떤 걸 다루는가?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이 어떤 거를 샀는지, 다음으로 이번 주에 큼지막한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야, 다음 주에는 혹시 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4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히 준비한다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편할 때, 운전하실 때나 아니면 운동하실 때 혹은 집에서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으시면은 아, 이러한 흐름이 이번 주에 나타났고 다음 주에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이러한 증시 분위기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투자 심리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 투표 결과가 어땠나 봤더니 지난주 마감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무려 3125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 심리는 오른다가 46%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의 투자 심리와 반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결국 오른다가 더 많았지만 이번 주에 무려 106포인트나 마이너스 106포인트나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3000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3019.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하다 보니까 오른다보다 내린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50%나 되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좀 반대인 경우가 많던데 이번 주는 또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면서 다음에 진짜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안 좋은 느낌이 딱 들죠. 고점 또 낮아지고 저점 또 낮아지고 그리고 어느덧 3019까지 엄청나게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결국 모든 이평선이 우하향을 그리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5일선은 당연히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21선 빨간 선도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선도 꺾인 지 좀 됐고요. 그리고 결국 121선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바로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뭐 3200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이러한 생각은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이든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오르는 애들은 계속 오르고 내리는 애들은 지속적으로 내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위쪽 아니면 아래쪽에서 변곡점이 나타날 때 그 기간은 조금 길게 나타나는 법이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때 3300을 찍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상승 반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야, 지금이 타이밍이다, 무조건 최저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 비중 그런 거를 바로 매수에 집어넣기는 조금은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철저한 분할 매수로 다가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이 얼마 전이었네요. 964.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야, 그래도 1000포인트가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쭉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압박, 이러한 부분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산다면은 중소형주랑 그 다음에 대형주가 있다면은 대형주를 고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대형주 중에서 야, 좀 의외인데 이렇게 많이 배당을 줬나,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을 주는 시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증시가 조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빠지려면 더 빠질 수도 있고 반대 매매가 터지면은 그러한 중소형주는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그 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그래도 대형주니까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느 정도는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부분도 기르분들의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그래서 좋지 않았다가 결론이고요.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압도적으로 매수, 외국인은 매도를 조금 더 많이 했고, 그리고 기관이 정말 많이 매도했죠. 플러스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일단 개인적으로 최소한 연기금이 조금 돌아와서 저가 매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중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187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지 한쪽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건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2개월, 3개월 동안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번 피크를 딱 찍고 그때부터는 또 몇 개월간은 하향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외국인의 기환 타이밍, 그리고 그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올 때는 뭐부터 살까요? 당연히 대형주부터 사겠죠. 그때는 대형주가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1.3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하지만 뭐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면 시장이 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가?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WTI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러한 원유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버슈팅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또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온다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 이 두 부분은 우리의 투자에 꼭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금요일날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세 개 전부 다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 다우산업이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게다가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가로 끝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내일이네요. 내일부터도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장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리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머크가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아마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뉴스가 분명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현실화가 되었네요. 머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먹는 알약을 통한 항바이러스 치료가 경증 또는 중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켰다고 발표했고, 이날 주가는 8.3%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리오프닝, 여행주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그 반면 백신 같은 경우는 야, 이제 백신이 필요할까? 어차피 아프면은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백신 관련주는 하락을 피하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보시다시피 WTI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야, 다음 주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불붙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통해서 다음 주 코스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목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피 3000선도 위협, 변동성 확대 속 업종 차별화. 코스피 지수가 3000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앞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와 그리고 플러스 달러 강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변동성 확대 속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과 중국의 전력난 등에 따른 경기 우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과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경기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며 업종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 중 일부는 단기에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 전력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남아있을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최근 천연가스가 쭉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WTI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의 조합은 신흥국 증시 수급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올라도 우리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의 가격 부담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업종, 그중 고배당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은 주식시장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더라도 V자 반등보다는 다소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현재 상황을 이용한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사야 되는가? 천연가스, 금속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분야인 비철금속, 상사, 수소 등 이러한 수혜 분야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유통, 의류, 엔터, 레저 등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가장 끔찍하죠. 코스피 3000이 깨질 수도 있다. KB증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의 헝다그룹과 미국의 부채한도 이러한 리스크가 확대가 되며 생각보다 코스피의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는 10월 중순 지수로는 2900까지 언더슈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면 저점 매수 전략을 펴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특이 바로 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주식이 단순히 물리고 말고를 떠나서 1년 뒤에도 그리고 2년 뒤에도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플러스 그 산업 내용이 조금 더 우리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만 확인하시고 그게 맞다면 그냥 조금 기다리시면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이번 연휴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기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리포트를 참고하면서 이 주식이 내년에도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도 성장을 하는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조금 전망이 어둡다면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거는 조금은 위험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연기금 외국인 이번 주에 많이 팔았는데 그 와중에 무엇을 샀나? 연기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L, 하나솔루션, OCI, 하이브,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SK텔레콤, SKIT, SM, YG엔터테인먼트, 삼성화재, 현대해상, 포스코케미칼, J콘텐트리를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저 기리씨 봤을 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는 크래프톤, SOL, 하이브, SM, 삼성화재, 현대해상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KB금융,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LG화학, SK텔레콤, 대한항공, SKIT, LG생활건강, 하나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OCI, SOL,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아난티, HLB, 우리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에 관련된 게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볼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 SOL, HLB.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개인이 정말 많이 샀는데요. 그 와중에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무려 1조 1000억이나 매수합니다. 그리고 2등은 삼성전자 우선주 2500억을 매수하고요. 다음부터 현대차, 네이버, 레버리지, LG전자, 셀트리온, SKC, 카카오, 기아,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닥 레버리지, 포스코, 현대모비스, LNF,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실리콘2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타이틀만 쭉쭉 보면서 이번 주에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죠. 화이자 CEO, 코로나는 독감처럼 1년 내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할 것이다. 다만 백신은 지속적으로 맞아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번 주에는 남북에 관련된 그러한 대북주가 엄청나게 흐름이 좋았죠. 자, 과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서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더 뛴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개월 후에 $80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 전망을 한 번 더 뒤집어서 3개월 후에 $90까지 갈 거다, 이러한 전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는 소리겠죠.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WTI는 $75, 그런데 $90라면 지금부터 20%는 더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간다면 우리의 휘발유 가격은 야, 이거 한 2,000원까지 가겠는데,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금감원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식에 조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용거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27일 발령을 했습니다. 항상 기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요. 하지만 신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기는 싸움인데 굳이 그 안에 들어서 검투사처럼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항상 주식 투자는 최소한 5년간은 쓰지 않는 돈,
이런 돈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이러한 뉴스가 갑자기 나오면서 증시가 슬쩍슬쩍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31개 지역 중 10곳에서 전력난. 헝다 사태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 왜 중국이 전기가 없는 거랑 우리랑 상관이지? 바로 중국에서 전기가 없다면은 그만큼 생산 품목이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연말이 되고 수요가 폭발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결국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또 금리가 올라간다. 정말 지긋지긋한 그러한 로직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뉴스를 봤을 때 중국의 전력난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있었죠. 다음입니다. 급격하게 주가가 빠진다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옐런 미국 디폴트 시한은 10월 18일. 이때까지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 초유의 디폴트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가 된다면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한도 조정이 늦어진 게 바로 2011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 신용등급이 하향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10년 위기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인가 그걸 봤더니 2021년 딱 1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야, 주식 다 팔아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미국 내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마도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여나 해결이 잘 안 되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다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매수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9월에서 11월 반도체 매출 기대보다 적을 것.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서 열심히 반도체를 팔고 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당장 이번 달에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11월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국내 관련주만 10개가 넘고 그 중에 한 기업은 3연상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아직까지 상장날은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과연 그때까지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탄소 배출 ETF가 우리나라에 4종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추가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탄소 배출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는 항상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매로 변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금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 이러한 부분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거래에 이어서 CFD도 규제 강화, 중소형주 수급이 약해지나, 이러한 시각이 있다는 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자, CFD는 정말 심플하게 말하자면 10배짜리 레버리지였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 8만원짜리를 투자할 때 8,000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CFD를 사용해서 10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10배가 거의 2.5배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CFD로 투자한 그러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처음에 같이 봤던 그러한 시각이 4분기가 되면 항상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소형주가 조금 약해지고 대형주가 그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내일입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 기존에 합의한 증산 결정을 유지할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기분들이 보시다시피 WTI는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서 100번째 총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다음 주에 취임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확인한 바로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파라고 합니다. 대화보다는 이렇게 무력이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 사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일본 국방력 상승에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아베 정권에서 이름만 바뀐 그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크래프톤에서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캐슬 크래프트. 글로벌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 등록만 100만이 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떠한 매출을 보여줄지, 어떠한 인기세를 보여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화요일입니다. 토스뱅크가 출범을 한다고 하네요. 자, 토스 관련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이 부분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플러스 미국 9월 PMI가 10월 5일 화요일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6일 그린 뉴딜 엑스포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거는 머니투데이 주간이라고 하는데 현대차, LG, SK, 두산, 하나 등 수소 그리고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분야를 이끌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그린 뉴딜에 관련된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전후로 수소 그리고 2차전지가 또 한번 움직일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2년 만에 파운드리 포럼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금요일입니다. 아이폰 13 한국에 출격을 합니다.
과연 폴더블의 흥행을 잠재울 수 있을지 한번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9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중국 9월 PMI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일요일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리분들의 계좌가 양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